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죠. 시골집을 샀는데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이거 못 팔면 어쩌지? 아마 이런 생각 진짜 많이들 하십니다. 은퇴하시고 귀촌,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부모님 고향 근처에 집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분들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상담하면서 느낀 시골집 매매의 현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읍면 단위의 마을은 대부분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남아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빈집이 다 되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산다? 이거 나중에 또 팔 수 있을까? 이 구조가 정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시골집 하나 사서 정성껏 고쳐 살다가 나중에 팔려면 이 사줄 사람이 진짜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모든 시골집이 안 팔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건이 맞으면 또 오히려 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잘 팔리는 시골집 조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아시죠? 시내 접근성. 읍내나 시내까지 차로 10분, 15분 안에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도시에서도 옆에까지 가는데도 보통 10분, 15분입니다. 적어도 읍내까지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요. 또 편의점, 병원, 마트가 가까워야 은퇴 세대가 관심을 갖고요. 요즘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죠. 쿠팡, 배달의 민족,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요거 기준도 지금 잘 팔리는 시골집 조건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도로 여건. 이제는 차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 진입로가 좁거나 비포장 도로 이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외면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차가 마당까지 주차 안 들어오고 또 대부분 대형 SUV 차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폭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도로 여건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 이런 공적 장부 서류 정리입니다. 땅과 집이 한 사람 명의로 딱 맞게 정리돼야 나중에 매매가 수월합니다. 토지주인, 건물주인 틀리면은 절대 중개가 안 됩니다. 요즘은 자격증 있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얼렁뚱땅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안 합니다. 정말 FM대로 하기 때문에 공적 장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곳 시골집 이렇게 수리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최소한의 지붕, 창문, 요 수도, 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냥 방치된 집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달랑 그 땅만 놓으면 그나마 매매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주택을 철거하거나 멸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관에 모든 신고를 하고, 그리고 스레트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제가 중개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못 팔리는 시골집의 전형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 깊숙한 그 산골짜기 집 있지 않습니까? 메인 도로 2차선에서 약 한 30분 넘어 비포장 도로로 막 산으로 올라가고 하는 곳에 있는 시골집들은 정말 나중에 팔 때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하는 제부터도 그런 길을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서움이 많습니다. 한번 그 폭 좁은 데서 올라오는 차 내려가는 차 만나게 되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이런 집들은 나중에 팔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 정보가 뒤적박죽,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가 소유주가 이름이 틀리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름으로 나눠져 있고 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고모 계시고 삼촌 계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은 아무리 좋아도 절대 팔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이런 집은 아무리 싸게 파신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집들은 아마 그 죽을 때까지 들고 가신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못 팔리는 시골집의 그 마지막 형태로는 과도한 수리비가 들어간 집이 되겠습니다. 보통 본인이 1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팔 때 과연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팝니다. 이럴 땐 팔려고 해도 손해보는 게 당연하니 매물이 오래 갑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시골집이 다 안 팔리느냐? 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주말주택이라든지 세컨드하우스, 요즘 많이 나오죠. 체류형 쉼터, 뭐 예전부터 농막토지라고 하는데 이런 수요는 지금도 꾸준하게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저한테도 하루에 거의 5통 이상씩 이런 땅을 찾아달라는 전화가 한 5통 정도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하죠. 특히 50대에서 60대 분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 중에서 조금 지친 도시 생활을 떠나 뭐 작은 좀 집이라도 아니면 시골에 조그만하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 상당히 많이 찾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매수자는 있습니다. 이제 촌집을 사려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꼭 확인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시점보다 나중에 이 집이 팔릴 집인가 미래를 보고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니라 남들이 봐도 저 집 괜찮네, 정말 사고 싶은 집이네, 요런 집이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산속 깊은 집에 아무리 조용하고 자연 경관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집들은 나중에 팔 때 살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물론 살 사람은 있지만은 그 수요 시장이 상당히 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읍내 가까운 집이라든지 도로 조건 좋은 집들은 사려는 사람들은 위에 집보다는 더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시골집을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의욕이 상당히 계약할 시점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장님 어떻게 하고 계획은 아직 잔금도 치기 전에 무궁무진합니다. 이만큼 리모델링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중개했던 예 중에 뼈대만 남기고 거의 혼자서 올소리를 싹 다 했습니다. 아마 한 8천에서 1억 정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 시세는 5에서 6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1억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기초에 맥반석을 넣고 게르마늄을 5천만 원치 넣었다는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집값, 수리비,
요거 나중에 주변 시세 이 계산은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셨다가는 의욕만 앞서지 나중에 정말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직접 살아보지 않아도 이 집에서 누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 마트, 터미널, 편의점 이거는 요즘에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고요. 이제는 뭐 배달의 민족, 뭐 쿠팡, 택배가 아주 용이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지역 근교도 조금 외지면은 배달의 민족까지는 상당히 조금 뭐 힘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만 요 생활 인프라 되면은 팔 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주택에 대한 그런 공적 장부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요 네 개 소유자가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이건 하늘이 쪼개져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면은 절대 계약을 못하고 중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 용도에 따라 이게 주택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또 공인중개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시골 주택을 하나 팔게 되면은 몇백만 원씩 뭐 진짜 팔자 핀다고 그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3천만 원, 5천만 원째 팔아갖고 솔직히 얼마 정도에 제가 팔자를 피겠습니까? 뭐 그런 좀 과한 그 표현은 솔직히 저도 댓글 보면 참 기분은 안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다들 자격증 있는 전문 공인중개사들입니다. 함부로 그런 뭐 형태는 취하지 않으니까 중개사 통해서 안전한 거래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FM으로 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집 나중에 팔 수 있느냐? 팔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팔 수 있죠. 또 팔아야 되고요. 하지만 그 팔 수 있는 조건을 잘 보고 사야 합니다. 시골집은 도시 아파트처럼 뭐 내놓으면은 뭐 보름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뭐 조건에 맞다 보면은 빨리 팔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빠른 경우는 한 이틀 만에도 파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몇 달, 길게는 제가 길게 팔아본 거는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물론 가격은 처음 가격보다는 약 한 60%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그 과정이 매도자한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고통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잘 팔릴 집을 골라라. 도로 여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인프라가 좋아야 팔 때도 편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리모델링비, 수리비는 절대 하시지 마라. 내 만족은 좋지만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서류하고 권리관계는 어차피 매매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거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니까 뭐 서류 공적정보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이 시골집을 살면서 뭐 도시 아파트처럼 야 나중에 내가 요거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에 팔아야지,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얼마에 남겨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큰 착오고요.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얻은 여유, 또 정신적인 행복, 또 육체적인 만족감, 이런 가치로 두시면은 나중에 팔 때 내가 조금 기대보다 낮아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십니다. 즉 살면서 즐기고 나중에 부담 없이 정리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는 단순히 투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시골집을 고민하셨다면은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집인가?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살만한 집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면 후회는 적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매수 매도 중간에서 모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걸.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